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8주차 2강입니다.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은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헤라클레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헤라클레스 대표적인 모험들 12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2가지 모험들의 순서는 저 전에 내놓은 이야기들에 따라서 좀 서로 좀 다른데, 여기 이제 강대행 선생님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서는 올림피아에 있던 제우스 신전, 거기 장식 돌림띠 메토프, 그 프리즈 하나나 칸칸을 이제 메토프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돌림띠 프리즈, 거기에 칸칸이 부조로 새겨져 있는 칸칸, 그게 메토프인데 그 순서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12가지 중에서 6가지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도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헤라클레스가 도리아인의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6가지가 앞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계 여러 곳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모험을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2가지는 무기 마련을 위한 일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네메아의 사자라는, 네메아에 있는 사자라는, 네메아라는 곳에 있는 사자죠. 이 사자는 오르트로스와 에키드나의 자식이자, 오르트로스는 머리 둘 달린 개고, 또는 셀레네, 달의 여신 셀레네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고, 튀폰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튀폰, 제우스랑 싸웠던 그 용괴물 또는 뭐 뱀괴물, 튀폰이잖아요. 그리고 이 네마의 사자를 헤라가 길렀다. 헤라 때문에 이제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 건데, 헤라가 길렀다라는 얘기 있고, 그래서 이 헤라가 길렀다는 거는 짐승들의 여주인 모티브하고도 관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네마의 사자는 창칼이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가졌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뭐 어떤 무기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헤라클레스가 목을 졸라서 질식사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죽 역시 창까지 뚫을 수 없이 가죽을 벗겨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발톱,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자가 자기 발톱으로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발톱으로 가죽을 벗겼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거를 이제 외투처럼 뒤집어 쓰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상징하는 지물, 갖고 다니는 물건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가 9개 내지 12개 달린 물뱀, 휘드라. 유명하죠, 휘드라. 목을 베면 거기서 머리가 또 2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배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테네 여신이 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올라우스, 자기랑 같이 태어났던 쌍둥이 형제 이올라우스의 아들, 아니 이피클레스의 아들 이올라우스를 데리고 가서 잘린 목을 자르면 이올라우스가 그걸 이제 불로 지져서,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거기 지지면 다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알려준 거죠. 불로 지졌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히드라의 피가 독이어서 그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다니는 활촉에다 발라서 이제 치명적인 무기로 썼고, 또는 이제 이올라우스를 데려오게 된 이유가, 휘드라만 놓고 싸우다 보니까 불리해지니까 헤라가 바닥개, 강아지가 아니고 개, 랍스타, 개를 보냈기 때문에 뭐 둘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올라우스의 손을 빌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에리스테우스가 이 모험을 시키면서 너 혼자 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올라우스의 손을 빌렸다고 해서 무효. 그래서 이제 원래 10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고, 또 뒤에서 또 다른 이유로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래서 12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모자이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나요? 휘드라 얘기가 있고, 사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휘드라, 사자, 황소를 잡는 게 있고, 이거는 성격 순서가 뭐 우리 순서랑 다르군요. 여기는 저 헤스페리데스의 사자, 그러니까 황금사가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게리온, 몸이 세신 남자와 싸우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죠? 여러 가지 얘기도 섞여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순서는 없군요. 이건 AD 3세기
쯤의 모자이크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크로파고스, 그러니까 석관묘, 관이 돌로 되어 있는 묘에 그 조각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휘드라 같죠? 네, 휘드라고 여기 여인의 몸에 지금 머리에 뱀이 달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멧돼지를 잡아온 모양, 거꾸로 다리가 매달린 멧돼지인 것 같고, 사슴 잡아온 거, 그죠? 여기도 이제 우리 순서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맨 저쪽이 이제 네메아의 사자, 네르네 휘드라, 그다음에 에리만티안의 멧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이게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캐리네아이아 힌드, 예, 그런 식으로 사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AD 3세기 중엽 작품이고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오르토스, 예, 오트로스 머리 둘 달린 개를 처치하는 장면이고요. 오르트로스 꼬리가 뱀의 형태로 돼 있고 기원전 550년에서 500년 사이 화병 그림이고, 여기 아까 나왔던 네메아의 사자를 낳은 부모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까먹었네. 그래? 여기 나오는데 에키드나와 아까 이제 부모를 보여주는 오르트로스하고 에키드나 중에서 오르트로스가 그 화병 그림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에키드나. 이 아까 그 오르트로스는 기원전 550년에서 500년 사이 화병이었고, 에키드나는 이게 스페인에 있는 괴물의 정원 파르코데이 모스트리라는 괴물의 정원이라는 그런 공원의 조각상입니다. 재밌죠? 예, 이런 이제 신화상에 나오는 괴물들을 모아놓은 공원인 것 같아요. 네미아의 사자인데 좀 괴물처럼 그려져 있죠? 예. 루벤스의 그림이고 연대는 안 나왔어요. 예. 이미 사자, 호랑이인지 사자도 한 마리 잡았고, 호랑이인지 표범이지 뭐 사자는 아니죠. 자, 여긴 휘드라와 대결하고 있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휘드라가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아주 위협적인데 지지 않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잘 많이 보고 있는 구스타프 모로 1876년 작품이고요. 이건 역시 휘드라랑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여기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고 몽둥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토니오 델 플라이올라 1475년경 작품이고, 여기도 휘드라랑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뭐 곤봉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횃불이죠, 횃불. 그리고 여기 보면 낫을 들고 뭐 목을 자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른 목이 아닌데 지금 뭐 이렇게 지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하긴 한데, 그죠? 요거는 기원전 525년 작품 화병. 요거는 역시 이제 화병에서 왼쪽 편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으면 왼쪽 편이 이기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쪽 왼쪽 편에 배치돼 있던 낫을 두고 자르고 있고, 뭐 바로 기다리면서 횃불로 지지려고 이올라우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화병 그림을 1843년에 재현한 겁니다.
에두아르트 게하르트라는 사람이. 여기도 여기 이제 아테네 여신이 뒤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요루스. 이거는 500년에서 480년 작품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이, 이것들은 다 농사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사를 해치는 괴물들, 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지. 아무래도 농경 사회니까 농작물을 해치는 조수들인데, 에리만토스의 멧돼지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멧돼지가 작물들을 뭐 먹어치우고 훼손하고 그러죠. 에리만토스라는 곳에 있는 멧돼지, 그 다음에 캐리네이아의 사슴 역시도 우리는 뭐 고라니, 요즘은 고라니가 많이 말썽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곡식을 먹어치우는 새떼들, 스팀팔로스 새떼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게이아스라는 태양신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떼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양간을 치우자 해서 너무 더러워서 그걸 치워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캐리네이아의 황부를 가진 사슴은 뭐 사슴이 워낙 뭐 뛰어다녀서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 근데 이제 이 사슴 자체가 아르테미스의 신에게 속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잡아갖고 오는 길에 아르테미스랑 만나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양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말하자면 제우스의 자식들가 아니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고요.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는 뭐 그 멧돼지 자체가 어렵지 않았는데, 멧돼지를 사냥하러 가는 도중에 켄타우로스 중에 한 명인 폴로스라는 켄타우로스의 집에 가서 이제 술 대접을 받는데, 술 대접을 받다 이제 술이 모자라니까 더 가져오라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이 술이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우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이 켄타우로스 공동의 술이라서 더 가져오다가 이제 다른 켄타우로스들과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싸움이 나고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아서 막 죽이고 그랬는데, 이 와중에 이제 폴로스는 야, 이렇게 뭐 조그만 화살에 맞아서 바로바로 죽냐 신기하다 그러다가 활을 떨어뜨려서 발등에 떨어져서 그 도구로 죽고, 그다음에 케이로는 활을 쐈는데 뭐 피하는 바람에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케이론이 죽습니다. 케이론은 헤라클레스를 길러줬다고 하고, 여러 영웅들의 어떤 멘토 역할을 했던, 다른 케이론과 달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자로 통하는 케이론이었는데 이때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헤라클레스가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가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잘못을 저질러서.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짐승들 잡아오라고 시키지만 에우리스테우스는 겁쟁이라서 잡아온 짐승을 가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큰 청동알 마을에 땅속에다 파묻어 갖고 거기 이제 피신을 하고 들어가서 뭐 그 가져온 괴물들을 보고 뭐 돌려주라거나 뭐 갖다 버리라거나 뭐 이렇게 시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스팀팔로스의 새떼에서는 좀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써갖고 딸랑이, 이게 새들이 막 앉아 있으니까 일단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새들을 날린 다음에, 이건 이제 요즘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옛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화살로 쐈거나 또는 돌팔매, 그래서 돌 던지는 가죽끈 같은 걸 휘휘 돌려서 뭐 맞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스팀팔로스 새떼들은 뭐 그 깃털들이 뭐 칼과 같아서 막 칼을 날려서 깃털을 날려서 사람을 해치고 뭐 그러던 새떼들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을 청소하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서, 태양신은 이제 소와 양을 많이 가진 것으로 상징되거든요. 그래서 그 묵은 외양간을 청소하는 미션을 받아서 이번에도 머리를 써서, 물론 이것도 힘이죠. 두 개의 도랑을 파서 물길을 돌려서 그 외양간 쪽으로 가서 싹 씻어내리게 했던 건데, 아이게이아스한테 이 일을 해주면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우리스테우스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무효로 했다는 거고, 아이게이아스 입장에서는 원래 해야 했을 일이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수를 안 줍니다. 나중에 이제 복수를 당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가지가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사슴, 황금 사슴을 제압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돌프 슈미트라는 화가의, 이건 이제 딱 보면 천정은 아니고 천정과 벽 사이쯤에 되는 그런데 그리스 신전에 보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아돌프 슈미트의 벽화고요. 이거는 멧돼지를 잡는 모습이죠. 여기 몽둥이를 들고 있고 여기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고 두 개의 장면이 같이 한 화폭에 담겼습니다. 가끔 나오는 사람인데 프란체스코 데 수르바란 1643년도 작품이고요. 자, 이거 멧돼지를 잡아서 보여주니까 이 청근동 황화알이 들어가서 두려워하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기원전 525년 작품이고요. 에트루리아, 이탈리아 반도 쪽에 있는 문명이었던 에트루리아 쪽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스팀팔로스의 새떼들이 사람처럼 돼 있죠. 얼굴이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괴물새. 이건 여성 형태고 그래서 활을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유명한 화가인데 독일의 알프레이트 뒤러 1500년 영의 작품이고요. 여기도 이제 스팀팔로스 새떼를 여기서는 이제 활이 아니라 이렇게 뭐 새총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는 새를 맞추는, 여기는 뭐 좀 일반적인 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 그림에 마땅한 게 없어갖고 물기를 트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무슨 군대 숙소 같은 그런 곳에 물기를 트고 있는 건데 요거는 피에르 살시키아라는 사람이 2013년 5월 28일에 업로드한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험을 했던 장소들 네메아, 스팀팔로스, 케리네이아, 에리만토스, 레르네. 그래서 여기 미케네가 여기 있고 아테네가 여기 있고 테바이가 여기 있고 이 정도 지명 어느 정도 지도가 좀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다음에 여긴 12번이에요. 두 개의 지도기 때문인데 여기 있죠. 12번은 저쪽에 있고 이제 바깥쪽에 모험들이죠.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크레테, 트라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죠. 양쪽에 이렇게 좁은데 여기에 솟아난 곳이 양쪽 있었기 때문에 이게 헤라클레스가 거기다 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제 신화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틀란스 산 여기서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존 땅 여기 이제 터키도 아니고 거의 인도쯤 가는 쯤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 6가지 위협. 세계의 동서남북과 세상 끝 그리고 저승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세상을 다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죠. 남쪽, 세상의 맨 남쪽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제 크레타 정도 되는 거죠. 뭐 그 밑에 더 있습니다만, 아프리카도 있습니다만, 크레타에 가서 황소를 잡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죠. 그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에게 보낸 황소인데 돌려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 황소는 또 그때 미쳐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잡아와서 나중에 풀어주라고 하니까 마라톤에다 이제 풀어놨다? 뭐 너 놓쳤다?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쪽은 트라케.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리스 북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잡아먹는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의 말을 가져와라 라는 거고요. 동명이인으로서 디오메데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디오메데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래 같은 사람인데
일리아스에서 좋은 사람으로 나와서 후대에 분리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르고스 출신이라. 근데 이제 서로 출신이 달라서 여기는 이제 트라케가 돼 있고, 일리아스에 나오는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 출신이고, 그래서 좀 달라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디오메데스는 사람 잡아 먹는 말을 키운 죄로 디오메데스가 그 자신의 말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험길에서 펠리아스 왕의 딸이고, 펠리아스 왕은 누구냐? 나중에 이제 아르고의 모험을 할 텐데, 아르고의 모험에서 그 이아손에게 황금 양모를 가져오라고 시킨 왕이에요. 그 왕의 딸이 알케스티스인데 아드메토스라는 왕과 결혼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전에도 좀 잠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바로 나오죠. 아이고,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 황소, 크레테의 황소, 미친 황소를 제압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인데, 아우구스트 크리스만이 1853년에 조각한 것이고요. 슈바인 캐슬에다 슈베린 캐슬이라는 곳에 세우는 거라고 하고요. 이건 디오메데스 먹이를 주고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저 멀리 위에 앉아 있죠. 이런 세팅을 좋아해요. 이렇게 딱 거리감 있는. 구스타프 모로 1865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역시 디오메데스. 이거는 루카 조르다노 1680년에서 90년 사이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디오메데스의 말들을 제압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건 그림은 그럴듯한데 누가 그랬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신이 찾아온 걸 헤라클레스가 완력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바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림 자체는 프리드릭 로드 레이튼이라는 영국 화가 1869년에서 1871년 사이의 그림입니다. 알케스티스가 여기 죽어서 누워 있죠. 자,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폴론과 아드메토스 사이의 우정에서 비롯된 일인데, 테세우스가, 우리 테세우스 얘기할 때 자신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새엄마랑 새엄마를 겁탈해서 그 새엄마가 자살했다라고 자살을 편지를 써놓고 죽으니까 테세우스가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바다에서 온 괴물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아폴론 신의 아들이면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히폴리토스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 하데스에서 항의가 왔죠. 저렇게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우리는 영업을 하느냐, 이게 천지의 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이니까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못하겠고, 그러니까 벼락을 만드는 퀴클롭스, 애꿎은 데다 화풀이를 해서 퀴클롭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너는 사람의 종이 되라, 벌로 1년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드메토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드메토스가 아폴론에게 잘해준 거죠. 그래서 서로 친한 사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폴론 이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알케스티스를 차지할 때 그 경쟁에서 도움을 주고, 그 아드메토스의 그 가축들도 계속 잘 늘어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운명의 여신들을 설득해서 딱 한 번 죽음이 찾아올 때, 아드메토스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을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하면 그때 한번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부모한테 물어봐도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죠. 사람이 비정하다는 얘기인데, 그때 부인인 알케스티스가 대신 죽을 걸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나왔던 일화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이제 구출을 한 거죠. 이게 에우리피데스의 알케시티스라는 작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플라톤의 작품 향이온에서는 페르세포네가 그 하데스의 여왕인 페르세포네가 알케시티스의 그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복해서 또는 의리에 감복해서 살려보내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동쪽에서 모험은 아마존 여왕 허리띠입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인 아드메텐가 하는 딸이 이 허리띠를 원해서, 아마존 여왕이 그 아레스의 딸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레스가 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헤라클레스랑 아마존 여왕인 그 히폴리테죠 아마. 예. 히폴리테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영웅 헤라클레스를 흠모한 거죠. 그래서 우호적으로 원래 첩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헤라가 이 일을 틀어지게 하려고 아마존 여잔사로 분신해 갖고 여왕이 납치된다 뭐 이런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해서 막 아마존 여잔사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배신한 거라고 생각해서 혈전이 벌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멜라니페라고 하는 그 여왕의 동생을 납치해서 그 몸값으로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죽여서 받았다는 설도 있고, 멜라니페라는 여동생을 납치해서 받았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아의 왕녀 헤시오네를 구출해 줍니다. 이게 원래 포세이돈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라오메다운과 계약을 맺고 그 트로이의 성을 쌓아주기로 했는데 포세이돈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포세이돈 신이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얘기고, 트로이 전쟁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성벽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내서 뭐 나라를 황폐하게 하니까 왕년 헤시오네를 이제 제물로 바쳤는데,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괴물의 입속에 들어가서 배를 찢어서 구하고 나와서 구출했다 뭐 이런 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짠돌이 라오메돈이 보답을 하지 않으니까 라오메돈에게 군사를 몰고 가서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 이전에 한번 벌어졌던 일인 거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신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사실을 정당화하는 거다. 물론 우리에게는 트로이도 신화이기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먼저 1차 함락이 그리스에 있는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사건을 화가가 좀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마치 하데스에서 헤라클레스가 알케스테스를 데려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림이 좀 심상치 않죠? 볼 세잔느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의 작품입니다. 1867년도 작품. 이거는 뭐 어디 그림 카드에 있던 장면인데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와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다르죠? 이건 오른쪽에 있죠. 1939년 리비 컬렉터 카드라는 뭐 그런 카드가 있나 봐요. 여기 밑에도 보이시죠? 역시 아마존 전사들이랑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 때 기원전 6세기 작품이고요. 허벅지가 역시 전사들이죠. 여기 이제 멜라니페가 그려진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려져 있죠. 여전사, 한쪽 가슴을 드러내는 여전사. AD 400년 사이에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헤시오네를 구출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몽둥이를 역시 들고 있고 바닷괴물이 여기 있죠. 이게 헤시오네겠죠. 요거는 1652년에서 1730년 사이. 이건 뭐 작가의 연대인데 작가도 안 나와 있고요. 못 찾았어요. 요거는 이제 독특한 조각, 그러니까 건물 외부에 있는 조각인데 바닷괴물이 깔려 있고 헤시오네가 있고 헤라클레스가 있죠. 아주 뭐 비좁은 건물 위에다 얹어갖고 막 그
뭐랄까 그 공간감이가 잘 살아나잖아요. 이게 바다에 이게 바위에 이렇게 넣어서 구하는 그런 장면을 잘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스 셰르페라는 독일 화가인과 같은 교각가인 것 같은 1893년 작품이고요. 이게 궁정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궁정인데 이게 이제 호프부르크 성이라고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건물이 한 일부입니다. 성 미카엘 건물이죠. 그 보시면 조각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헤라클레스인 것 같고 이것도 헤라클레스고 요게 아까 그 헤라클레스가 구하는 그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헤시오네가 있고 헤라클레스가 있고 밑에 바닷괴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역시 폼페이 벽화. 이거는 이제 거기 트로이아를 쳐들어간 헤라클레스를 담은 거죠. 라오메돈 왕을 징치하고 있는 헤라클레스. AD 1세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게리온의 소떼들인데 오키아노스, 그 사람들이 사는 땅 바깥을 두르고 흐르는 강 오키아노스, 그 섬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몸뚱이가 셋인 삼중인간입니다.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을 때 페르세우스가 거기서 이제 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잖아요. 크리사오스라고. 그 사람, 그 크리사오스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삼중인간인 거죠. 페가소스와 크리사오스가 나오죠. 근데 이 개는 또 머리가 둘인 오르트로스입니다. 오르트로스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둘인 개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머리가 셋인 개가 지키고 있는 하데스와 유사한 거죠. 게리온은 오키아노스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어떤 큰 강이니까 어떤 이제 방법을 택하냐면 태양신의 황금잔을 사용한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고대인들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아침에 또 동쪽에서 떴단 말이죠.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떻게 태양신이 갔을까? 태양이 갔을까? 이게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면 지구 밑이 텅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태양이 이렇게 서쪽으로 져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화적으로는 태양신이 동쪽에서 마차를 몰고 가서 서쪽에 갔다가 옆으로 오키아노스 강을 타고 옆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다시 가서 아침에 다시 준비했다가 뜨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황금잔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해가 뜨겁다고 헤라클레스가 막 호기를 부린 거죠. 또는 화를 내서 해를 떨어뜨리겠다고 이제 화를 겨눴다는 걸 겨눈 걸 보고 그놈 참 뭐 이러면서 기특하다, 뭐 호기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태양신이 도와줬다. 그 황금산을 빌려줬다라는 얘기고요. 또는 태양신을 위협했다는 설도 있고 여기까지 설이 있습니다. 이 소를 몰고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뺏으려고 하는 카쿠스라는 이제 괴물도 나오고 불을 뿜는 괴물, 사람 모양인데 또는 이제 헤라가 소파리를 보내서 소떼를 흩어지게 해서 일부는 또 히랍 북부로 가서 들쏘가 됐다라는 원인설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게리온 이때 방패가 세 개 보이시죠? 몸이 세 개고 머리도 세 개인 것 같고 이게 셋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긴 메두사 머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기스를 흉내낸 거겠죠. 방패들의. 이건 재밌는 건데 게리온이에요. 근데 이 게리온을 여기서는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영국 화가 겸 시인이 단테의 신곡 중에 한 장면을 그린 겁니다.
단테와 여기 사람 보이시죠?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데리고 가는 게리온에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걸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게리온을 타고. 그래서 이제 삼중이라는 말을 이제 뭐 어떤 복합성, 이게 사람 얼굴에 뭐 여기 뒤에 전갈 꼬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해석인 건데 표본무늬, 이게 표본무늬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 표본무늬, 전갈의 꼬리. 근데 이제 전갈의 꼬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갈의 꼬리는 뒤에서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신, 기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단테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문학이란 게 일종의 기만인 거죠. 자기가 뭐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상상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거짓말이잖아요. 허구. 근데 이제 문학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허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는 게 뭐 이런 생각을 여기다 담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만의 상징인 게리온이라도 이성의 상징인 베르길리우스가 타고 있으면, 즉 진정한 어떤 문학자가 그 허구를 사용하면 그 허구도 진실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카쿠스가 훔쳐갔던 소를 되찾고 카쿠스를 해치운 건데, 카쿠스가 이제 헤라클레스가 잘 땐가 소를 훔쳐다가 동굴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찾다가 못 찾아서 나머지 소떼를 끌고 지나가는데 동굴 앞에서 서로가 이 소들끼리 서로 인기척은 아니죠. 소기척을 알아본 거지. 그래서 안에서 소가 음매하고 우니까 들어가서 이제 처치했다. 뭐 이런 거 이게 된 겁니다. 이온 바티스타 란게티라는 화가고요. 1660년에서 75년 사이 작품. 여기 또 다른 버전. 불을 뿜고 있는 카쿠스. 카쿰, 플람미노붐, 눔, 뭐 오프림 인트, 이게 헤라클레스 라틴어가 써 있는 거고요. 1545년이라고 저 왼쪽 위에 써 있네요. 제발트, 이게 밑그림에다가 이제 새겨는 거니까 그 시기가 1545년이라는 거고요. 여기도 아까 나왔던 알프레이트 뒤러의 그림이고요. 카쿠스의 동생이 카카라는데 헤라클레스를 좋아해서 이제 뭐 오빠를 팔아넘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뒤러의 작품은 1496년 작품이고,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유럽 쪽,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양쪽에 있는 건데 유럽 쪽 기둥으로 꼽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브롤터 바위라고 돼 있네요. 저쪽에 이쪽에 보이는 솟은 부분, 여기는 이제 제벨무사라고 하는 또 다른 기둥이고요. 반대편 제벨무사 쪽에서 양쪽에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양쪽에서 빠져나와서 찍은 사진이네요. 제벨무사와 그러니까 지브롤타의 바위 끝에 여기 양쪽. 이거는 이제 황금잔을 타고 가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거는 기원전 480년 작품. 지브롤터 해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게 지중해 중심이잖아요. 여기 이제 요즘 그림이라서, 요즘 지도라서 이제 지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테네 여기 있고, 크레테 여기 있고, 이탈리아, 시칠리, 여기 모나코도 여기 있네요. 마르세유, 프랑스죠. 여기가 이렇게 지나서
스페인 마드리드, 이쪽 곳은 알제리아, 모로코 이렇게 됐고 양쪽에 되게 좁은 해협,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거죠. 포르투갈은 저쪽에 있고. 자, 남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40분 정도 됐으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